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주말 특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영상을 못 올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역 합의, 미중 무역 합의가 1단계에 근접했다라는 내용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알아보고 나스닥은 이제 벌써 저항을 돌파했죠. 뭐 인텔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 확인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제가 8월에 말씀드렸죠. 그때는 아무도 안 믿으셨지만 이제는 다 믿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불안해하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회사 홍보 차원에서 종목 진단 피드백 서비스 해드리고 있죠. 무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상 나오는 거 아래로 살짝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본문이 있습니다. 종목 진단 이 피드백 신청이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은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이유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친절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연락을 드려서 간단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갖고 계시는데 요 제목을 터치하시면 밑에 본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오늘은 자, 나스닥이 기분 좋아서 나스닥이 먼저 열려 있는데 다우지수 0.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의 류어 부총리와 전화회담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얘기는 특정 이슈에 대해 진전된 성과를 보였고 무역협정의 일부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1단계 협상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지금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정도는 돼야 열흘 정도는 이제 뭐 잘 마무리해가지고 사인만 하면 되죠. 트럼프랑 시진핑은 만나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 칠레에서 만나서 이제 사인하기로 돼 있습니다. 일정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협정의 일부 부분 마무리됐다라는 부분이 키포인트. 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국장 이쪽도 똑같이 발언을 합니다. 미중 양국이 다음 달 칠레에서 1단계 합의 스몰 딜이라고 계속 표현하는 이 1단계 합의 서명을 도달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경로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지금 무난하게 합의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거 1단계 합의에 근접했다.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희망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렇게 발언을 하죠. 중국이 절박하게 딜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류어 부총리가 전화 회담을 통해서 미국산 농산물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뭐 대표적인 표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산물 구입을 시사하고, 그리고 12월 관세, 12월 15일로 연기되어 있는 이 관세에 대해서 중국산 소비재 관세 철폐해달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관세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태어난 척해도 본인들도 이제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6% 이제 마지노선까지 왔잖아요. GDP 성장이. 이거 무너지면은 굉장히 큰 대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은 본인들 자체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합의가 잘 나와서 여러분들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우지수 상승, 나스닥은 더 좋습니다. 나스닥은 저항을 돌파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8200포인트 돌파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스닥은 먼저 올랐습니다. 인텔이 8%나 상승하면서 상승을 이끌었고요. 뭐 거의 뭐 주도주 역할을 했다. 인텔은 반도체 기업이죠. 물론 우리나라의 반도체와는 다른 비메모리 쪽인데 어쨌든 이 IT 쪽이 주도를 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뭐 실망감에 의해서 마이너스 5%까지 장중에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마감에 쪼로록 말아올리면서 1%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심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심이 흔들리면은 마이너스 5%였다가도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투심이 좋을 때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뭐 양호하게 잘 마감하고 있다. 그리고 IT 쪽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도주 말씀드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기존에도 요거 한 번씩 확인시켜 드리죠. 자, 1350 돌파할 때 말씀드렸고 1450 돌파할 때 말씀 1550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50포인트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터치하고 이제 딱 붙여놨죠. 여기까지도 돌파한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 관련된 이 지수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IT 이제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항상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 지수가 계속 8월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SK하이닉스랑 보시면.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3개월 연기안이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부분이 프랑스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 영국 저것들 그냥 빨리 쫓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런 영국의 내분이나 뭐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우리는 얽히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3개월 연장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29일 날 대사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뭐 긴급 정상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어찌됐건 연기되는 건 맞는데 이달에서 10월은 없고 연기되는 건 맞는데 올해 연내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내년까지 연기되느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도 2090포인트 이렇게 살짝 붙여가지고 뭐 행보했는데 월요일 정도에는 양호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가면서 2090이 그렇게 중요한 구간은 아니라고 해서 2130이 중요하다.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되는데 2130까지 가려는 이런 원동력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코스닥을 넘어가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쉬었어요. 바이오주들 이제 그동안 잘해줬고 휴식의 타이밍이 왔다.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쉬었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쉴 타이밍에 쉬는 거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HLB 같은 경우 쉴 타이밍이 왔다. 20만 원의 부담을 느낀다. 시가총액 1위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기존에도 언급드렸죠. 일정에 대해서 60일 FDA 그 사전 미팅 신청한 다음 60일 뒤에 사전 미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4일 날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통보가 온다. 그럼 이 30일 동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위로 쭉쭉 치고 가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쉬는 구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려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IT가 좋다면 당연히 코스닥 시총상위 쪽에도 IT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5만 원 위에서 너무 잘 유지를 해줘가지고 뭐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지금 삼성전자가 이 정도씩만 해줘도 52,500원 이 구간에서 저항받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 5만 원 위쪽에 매물 소화 과정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양보 음봉 실리면서 잘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장대 음봉 같은 경우는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25,200원, 52,200원 52,500원을 죄송합니다. 이 구간을 쉽게 바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천천히 보시면 돼요. 천천히 보시면 되고 그리고 21선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잖아요. 얘가 5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또 한 차례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블록딜 이슈로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이거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꾸준히 나오고 있던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수익도 많이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는 업황이 개선되는 건 확실하고 블록딜을 받아가는 기관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앞으로 전망을 보고 저 큰 물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24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오히려 먼저 밀렸기 때문에 제로 노출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연속적으로는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하이닉스가 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82,000원 넘어가 준 거 좋고 83,000원 여기가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바로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조정받으면서 돌파 못한 구간이니까 좀 안전하게 보면은 82,000원만 넘어가도 되는데 83,000원까지 더 넘어가지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월요일 날도 뭐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텔, 뭐 IT 지수들이 굉장히 좋다. 나스닥이 먼저 날라갔죠. 우리는 다우도 좋지만 나스닥이 저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약세가 요거보다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그 시간이 좀 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요 블록들 이슈를 너무 빠르게 해결을 해버려서 제 생각보다도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주도주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하시는 분들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죠. 저는 이 구간에서도 매수 타이밍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요 61선 전후 이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73,000원까지 내려오면은 물량을 더 실을 구간 66,000원 안 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제 예상과 다르게 오면은 정말로 큰 물량을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원 쪽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21선이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이 18만원을 넘어오고 있죠. 바로 넘어가면 더 좋고 가장 좋고 바로 넘어가면 좋고 바로 못 넘어가도 뭐 살짝 조정받은 19만원대든 아니면 21선이든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힘받아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걱정할 이유가 없다. 셀트리온은 이제 램시마 SC랑 미국의 투룩시마랑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룹 계열사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들 이슈 같은 경우도 잘 이겨냈다. 보시면은 양호하잖아요. 뭐 밀린 게 있어야지. 이 정도면은 잘 이겨냈다. 올라온 만큼 살짝 조정받은 거잖아요. 54,000원 이탈했으면 기분이 나빴을 텐데 54,000원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나왔죠. 21선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잘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간에서 매수한 세력들도 강력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주들 뭐 문제될 게 없고 HLB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가면 질문이 또 많이 들어오면은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겠지만 기존에 말씀드렸죠. 20만원 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시총 1위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들어간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치고. 그런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이고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3차 치료제가 인정이 될지 조건부 승인이 날지 아니면은 3차는 어렵고 4차 치료제로만 승인이 날지 4차는 뭐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차도 가능성을 갖고 보는데 조건부가 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성은 갖고 보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좋게만 보지 말고 보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보수적으로 봐도 잠깐 쉬었다 가더라도 갈 자리이긴 해요. 그런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했죠. 중요한 건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 번 정도 한 절반이든 뭐 한 번 뭐 수익 실현이든 해도 좋고 그러면 제가 15만 원까지는 조정 나오는 거 어렵지 않고 잘하면 한 12만 5천 원 뭐 더 많이 나오면 10만 원인데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 게 좋죠. 한 12만 5천 원 최대 요 정도 흔들기 12만 원 정도 흔들기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라고 이거는 몇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조정 받을 수 있고 쉬어갈 자리 찾는데 잘 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쁠 게 없습니다. HLB는 지금은.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만약에 4차 치료제도 안 됐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정도고요. 뭔가 HLB 쪽에서 이제 서류를 넘길 때 문제 뭐 누락을 시켰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런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시장 판단하고 이제 투자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장 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들, 주도주들 보면은
지금이라도 주도주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없다면은 지금도 저 종목들 아니더라도 관련 섹터에서 좋은 종목들 저희는 쉬고 있는 종목들 많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가족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찾을 수 있다. 롤쌤이 힌트도 좀 주지 않았냐 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가지고 주도주로 지금 담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이랑 이제 스몰 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1차는 이제 거의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이. 그 다음에 연말이나 아니면 1차 합의 때부터 해서 뭐 2차 합의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할 텐데 여기까지만 2차 합의까지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한 3차에서 늦으면 4차 정도까지도 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2차까지만 잘 올해 말해서 내년 초 이 정도까지만 2차까지 돼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차에 대한 논의가 오가야 12월 관세가 어떻게든 미뤄지던지 할 테니까 2차까지는 어떻게든 올해 안에 뭐 타결 가능성이 나오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결이 되면 제일 좋고 가능성이라도 나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라는 차원에서 영상 미리미리 뭐 제작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우리 시장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다음 그리고 내년까지도 아주 제 개인적으로는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좋은 시장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끝났나요?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8월 저점 구간부터 이제 조금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그런 조정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추세를 따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매매 강의도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